S&P 500 종목 안에서 그리고 M7 종목 안에서도 유독 테슬라의 하락률이 컸습니다. 6% 이상 밤사이에 하락했는데요. 그 하락의 원인은 바로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감소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죠.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쌓인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성적표부터 한번 보시죠. 밤사이에 공개가 됐는데요. 딜리버리스가 인도량이 되겠습니다. 모델 Y와 3의 경우에는 47만여 대가량, 그리고 다른 모델의 경우에는 2만 3천여 대가량을 인도하면서 총 50만 대가 조금 안 되는 49만 5천여 대를 지난 4분기에 인도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보단 좀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역대 분기 기준 최대 인도량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준 성적표를 한번 보면요. 조금은 실망이스러웠습니다. 연간 기준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델 3와 Y의 경우에는 170만여 대, 그리고 다른 모델의 경우에는 8만 5천여 대 가량을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 더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몇 대나 인도했냐 살펴봤더니 178만여 대, 179만여 대에 가까운 그런 차량 인도량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인도량이 지금 테슬라 주가의 발목을 잡은 건데요. 다음 차트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의 인도량이 그 전년도인 2023년 대비 약 1%가량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소가 아니라요. 모델 S를 출시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지금부터 테슬라의 경쟁력이 좀 뒤처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인도량을 늘려나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분기 인도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워낙 부진했던 터라 다 더했을 때 2023년만 못했던 게 지금 테슬라의 발목을 잡은 게 되겠는데요. 4분기에도 저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 2%가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이자 파이낸스나 아니면 무료 슈퍼차징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더해졌기 때문에 좀 살아난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과연 최대 시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테슬라가 경쟁력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는 것인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외면하는,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을 외면하는 이유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나왔던 불만 사항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죠. 모델에 새로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리디자인을 하거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경쟁사, 다른 자동차 회사 대비 워낙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 소비자들이 좀 불만이 많다. 새롭게 차량을 구매할 그런 니즈가 없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긴 했지만 사실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 대중으로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머스크가 트럼프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정치적 성향이 다른 소비자들의 경우 테슬라를 조금은 꺼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선택지가 다양해졌다라는 것도 테슬라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비아디가 지난해에 순수 전기차 176만 대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순수 전기차만 놓고 봐도 이제 테슬라와 얼추 비슷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 안에서 테슬라의 본고장인 미국 안에서도 이 순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2023년 11월 기준으로는 51%였다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43%로 쪼그라들었다.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타사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조금이 감소될 우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사실 보조금을 감소하는 것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 CEO 자동차 사업부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영향에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를 떠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 매출이 테슬라의 사업부의 주인 만큼 테슬라 주가도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테슬라 주가의 돌파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올해 상반기 저렴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일론 머스크 CEO가 밝힌 바 있죠. 이 부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소비자들을 끌어오면서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머스크 CEO도 만약에 이 저렴한 모델이 나오게 되면 20에서 30%가량의 성장을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테슬라의 주가의 돌파구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잘 구현이 되고 더욱더 완벽해질수록 소비자들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요. 또 더 이상 테슬라를 자동차 플랫폼이 아닌 AI 기술 이런 플랫폼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 CEO도 테슬라 시총이 최대 30조까지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바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AI 관련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한 또 다른 돌파구는 자동차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테슬라를 이제는 자동차 플랫폼으로서만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거의 다가 이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사업부나 다른 서비스 매출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적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매출 카테고리를 끌어올림으로써 이 자동차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면 이렇게 판매량이 좀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크게까지 흔들리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에너지 저장 사업 매출이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2%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강한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2027년 생산 예정인 사이버캣과 또 최근 공개했던 로보벤이 얼른 더 구체화되고 추진되고 있다, 진전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와의 친분으로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의 돌파구가 잘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에 대한 주가 하방 압력 이겨내고 다시금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월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33명의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낸 상황인데 13명이 매수, 11명이 보유, 그리고 9명이 매도 의견을 낸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보유가 가장 다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292.03달러로 지금의 가격 대비 약 23%가량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을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직은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가 아니라 이제 올해 새롭게 1월 2일자 기준으로 의견을 냈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만 또 따로 떼서 가져와 봤는데요. 대부분이 다 홀드, 보유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또 그중에서는 목표 주가를 지금의 주가보다 낮게 제시한 인물들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볼 시점이 아닌가. 하지만 저런 돌파구들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과연 트럼프를 등에 업고 테슬라의 주가를 다시 뛰어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전후를 또 중심으로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